다음은 충실한 시민 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더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에 성미카엘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네,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오늘은 누가 교회에서 정치 생활에 참여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미국 사회는 정치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놔두고 지금 미국 사회는 이제 정치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서는 종종 대통령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조사하고 누가 몇 % 앞서 있고 누가 뒤처져 있는지 보도하고 선거는 유권자 입장에서 투표하는 것이고 하는 정치 행위인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리와 가톨릭 교리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치는 또 선거는 신앙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하는데 선거 역시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로 판단하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정치가 무엇인지 누가 참여해야 되고 투표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에는 일정한 규칙과 기범이 존재하고 또 인간이 이러한 기범들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 대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형성하는 사회는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회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러한 정치의 목적은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정치는 인간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성을 실현하는 모든 가치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함께 무슨 일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둘이 모여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추진해 나갈 때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경우에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또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사안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제인 저 역시 성미카엘 성당의 신부로서 본당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사제라고 해서 책임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본당 공동체와 신자들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된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존재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는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야말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알력을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회 안에서 개인과 개인 간에, 개인과 집단 간에 갈등과 알력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면서 공동선의 관점에서, 공동선의 관점에서, 소수의가 아니라 공동선의 관점에서 또 사람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기 일치, 자기 성취, 자기 완성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정치의 주요 대상은 인간이고 또 정치에서 다루는 것 역시 인간의 삶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정치 활동, 모든 정치의 제도, 모든 정책의 결정들이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의 토대와 목적이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 바로 정치는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또 인간을 인권을 보호하고 또 증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인간의 삶과 관련되는 한 정치는 윤리적인 것입니다. 이는 정치가 곧 공동선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치는 신앙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회의 교도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당장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또 고쳐서 굶주리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이죠. 가톨릭 교회는 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정치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도권의 역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죠. 교회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건데 이 선포 활동이 예비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합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활동이 다 복음 선포에 포함이 됩니다. 즉 교회는 인류의 세속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종교적인 분야에서 자기의 임무에 한정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이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복음화 활동은 정치를 포함해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 역시 복음화의 대상입니다. 정치의 복음화는 정치인의 복음화와 더불어 제도의 복음화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정치의 복음화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복음화는 그리스도교의 사회 원리, 즉 인간의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가 현실 사회에서 실현될 때 바로 이 정치적인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